깃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적어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네, 이젠 술보다 밥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게 된 남자 문학과목 요정 강백수. 올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네,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름은 구기선이고요.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졸업, 프랑스 대학 편입 후 졸업입니다. 언어 국제통상학 전공을 하였고요. 나이는 30살입니다. 지원 기업은 SK 하이닉스고요. 향후 지원 기업은 IT 기업 혹은 제조기업 해외 영업 직무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이사항은 인도네시아 해외 봉사, 파리 식품 유통회사 영업, 통역 봉사, 주 프랑스 한국 교육원 인턴 경험,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가 가능합니다. 경험은 많은데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무 관련 강점이나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경험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기선 학생이 지원한 SK 하이닉스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네. 일단은 SK 자기소개서 항목은 그 사기업의 거의 표준과 같은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자소서 항목만 보면 되게 질리거든요. 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SK의 어떤 스펙스, 뭐 인간이 달성하지 못하는 최고 수준의 높은 목표를 잡았을 때 뭐 인간의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뭐 새로운 것도 고민하고 발전할 수 있다 해서 약간 이제 어려운 개념의 그런 인사 철학을 요구하고 있는데 1번은 이제 도전과 열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은 이제 말 그대로 창의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좀 추구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직무 영역에 대한 전문성,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이겠죠. 지원 직무 관련된 지식과 스킬과 경험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원자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쌓아왔느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좀 해줘야 되고요. 4번은 이제 팀 활동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항목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 채우셔도 일단 여러분들 3000% 빠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이 항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채워야 되느냐, 경험에 따라서는 다 채우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억지스럽게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담으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요구사항들을 따라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3개 국어 도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논리로만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모든 유학생은 다 도전 정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립이 되다 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평범하다라는 게 역시나 느껴지고요. 물론 3개 국어 도전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여기 보면은 뭐 영어, 그 다음에 프랑스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성상 3개 국어를 해야 하는데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 부분은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어권에 가서 영어를 공부했다, 중국권에 가서 뭐 중국어를 공부했다, 뭐 프랑스 가서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이게 아니라 3개 국어라고 하니까 약간 이게 조금 특이점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학위 취득이라는 가장 큰 목표에 도전하였다인데 이게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모든 유학생은 해외 학위를 취득하러 나가는 건데 모든 유학생들은 도전 정신이 있느냐? 그 이야기와 이제 또 이게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안에서도 학과 특성상 3개국을 해야 하는데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어서 졸업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해외 학위 취득뿐만 아니라 3개 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준 플러스 그 해외 학위도 어느 정도 성적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상위권으로 목표를 좀 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는 제시되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너무 추억 이제 과거의 추억 소환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의 글들은 다 이제 다 타족에 해당되겠죠.
저에게 질문을 던지고 내면의 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었다. 뭐 좋아요. 한두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문장인데 어쨌든 너무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어쨌든 자소서가 너무 이제 감성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문장도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해버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읽고 나면은 다 같은 이야기고 이런 부분들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 친구가 그때 어떻게 행동했구나 이런 것들은 남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역시나 글을 읽고 나서도 어떤 지원자인지 오히려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글에 해당이 되겠죠.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업을 병행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중국 SNS 어플을 뭐 이렇게 매일 중국인 친구들과 소통했고 뭐 중국인 룸메이트와 중국어로 대화했고 뭐 표현을 물어보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은 공부했다 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나 없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편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중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서 나는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다? 약간 이런 게 들어가 줘야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없는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기술적으로 몰랐던 걸 배우는 게 이제 없는 힘인데 근데 중국어를 공부하는 거 원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없는 힘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이거 당연히 중국어를 공부하는 게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어를 공부하면서 이걸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없는 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본인이 성격의 컴플렉스를 극복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뭐 대중 앞에 나서가지고 이런 걸 두려워하는데 중국어를 공부하려고 오히려 대중 앞에 나가가지고 이런 걸 했다라든지 그런 악착 같은 것까지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너무 공부하는 방법들도 보통 중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것도 없는 힘이나 새로운 시도로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도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 새로운 시도와 없는 힘이라고 보기에도 좀 평범하다라는 점, 전체적으로 너무 평범하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저의 이제 포인트 지적사항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강쌤 평가를 들어봤는데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되게 감상적인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마지막에도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끝까지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값진 성과였고 노력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걸 얻었어요. 약간 이거는 자소서라기보다는 에세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에세이였다면은 뭐 좋은 표현이었을 수 있겠지만 자소서에서는 오히려 군더더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저는 또 포함됐으면 하는 내용이 또 있는데요. 네. 해외 학위 취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해외 학위 취득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어떤 인재가 되고 싶어서 거기에 그렇게 매달려야만 했는지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었으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보면은 처음에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스크가 있더라도 새로운 시도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지 않는 힘까지 쥐어짜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새로운 시도 없는 힘이라는 개념을 좀 담아 주셔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행동 노력에 대한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프로필 받아봤고요. 제가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소서 프로필 이름 남도한, 가명이고요.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재학 중이고 정책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나이는 25살, 지원기업은 삼성 SDI 영업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하셨다고 하네요. 향후 지원기업은 삼성전자 CEIM 그리고 LG전자 HNA에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이사항은요, 다른 대기업들은 복붙 형식으로 했는데도 합격했는데 가장 공들인 삼성만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 제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합불이 결정됐는데 어떻게 해야 자소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네요. 그럼 도한 학생이 지원한 삼성 SDI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삼성은 뭐 지난 수년 동안 같은 동일한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요.
계열사마다 4번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추가되지 않는 계열사가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항목이 없습니다. 제가 왜 추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번, 2번, 3번에 보면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1번 항목에서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서 어떠한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삼성 SDI 지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찬양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본인이 입사해가지고 성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업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의 목적은 곧 조직의 목표 달성과 연관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지나치게 어떤 개인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지양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본인이 해당 그 산업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왜 SDI인지 그 다음 해당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역량을 쌓아왔는지 그런 부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장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항목이 1,500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 수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면 또 너무 많다라고 하시고 글자 수가 짧으면 너무 짧다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거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성적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떤 가치관을 형성했고 이제 그러한 가치관들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어떠한 올바른 가치관을 좀 가지게 되었다. 근데 이 가치관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폭넓은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재직을 하면서도 이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실패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굉장히 독종이다, 그다음에 집요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뭐 단어들을 떠나서 일단은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목표를 완수하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구성원들과 일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러한 좀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사람들과 좀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번 항목의 역량을 많이 강조 못했다면 2번 항목의 일부 항목에서 직무 관련된 역량을 기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일단은 그 쓰지 말아야 될 게 그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호불호가 나뉘는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원자가 생각했을 때 뭐 성과 관련된 젠더와 관련된 그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써봤자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괜히 그런 부분 쓰지 마시고 일단은 이 분야에서 좀 더 그 기업적 정서라는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항목에 대해서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 지원자가 영업 마케팅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잡았다라는 거, 명확하게 본인이 뭘 얘기하겠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이게 너무 쉽지 않은 주제인데 약간 처음 보자마자 이 친구 잡아서는 내가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평가 잘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거지. 좋습니다. 코로나19가 등등등 해서 윤리적 마케팅에 대해서 뭐 견해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서술해 보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서술하시면 돼요. 네.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어떤 특정 이 무신사 그렇죠? 예,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반대한다라고 했거든요. 보여주는 식으로 낚시성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비판하는 것까지는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는. 여기 보시면 뭐 지금 마케팅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효율적 마케팅을 기여하는데 뭐 도움을 주곤 있다. 그만큼 많은 뭐 마케터들의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더 자극적인 광고를 사용하면서 뭐 소비자들을 속이고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선배 마케터들이 다 사기꾼이냐? 약간 이제 표현이 너무 좀 물론 이게 삼성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뭐랄까 그 기업의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리적 마케팅과 비윤리적 마케팅으로 나눈 것도 거기에 어떤 가치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단어 자체. 네. 단어 그래서 자체. 이 워딩 자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주제를 갖고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본인이 잡았던 이슈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다 다뤄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제 마케터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윤리적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마케터로서 지금 현 시대에 이런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약간 뭐 이런 관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뭐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 마케팅에 대해서 반대한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가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은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혹은 나는 이렇게 또 생각한다라는 게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갖고 삼성도 이렇게 비윤리적인 마케팅하면 혼난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 지원자가 너무 지금 눈에 보이는 소비자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약간 소비자 지향적 자세 오히려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강쌤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뭐 오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작가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문장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혹시라도 해주고 싶은 코멘트 있으신가요? 문장 말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마케팅, 비윤리적 마케팅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에 코로나19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글의 내용은 코로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고 그냥 그렇죠. 낚시성 광고에 대한 글이거든요. 이게 낚시성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갑자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얘기는 없다. 네. 별로 관계 없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 코로나 걷어내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아까 그 지적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사실 되게 쪼잔하게 한 단어 가지고 제가 시비를 걸려고 하거든요. 그 브랜드 평판을 깎아먹는다. 네, 이런 거 약간 우리가 구어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지. 네네. 그 자소서에 이제 약간 그 포멀한 글쓰기에서는 사용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좀 이제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에서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도한 학생한테 지적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구어체적인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우리가 자소서에서. 워낙에 흔하게 쓰다 보니까 이게 포멀하게 써도 되는 단어인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은 도드라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깎아먹어를 그럼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걸 브랜드 이미지의 어떤 훼손이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 훼손이나 아니면 브랜드 평판을 저하시킨다 뭐 이 정도로 써도 괜찮을 것 낮춘다 같아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강쌤은 자극적인 광고를 사용한 소비자들을 속이고 자극하고 있다. 속이고 자극하고 있다. 이 표현이 저는 좀 너무 센 것 같아 여전히. 그러니까 마케터가 글을 읽었을 때는 야 마케팅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오해다라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좀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시고요. 대신에 전체적인 이 기조, 정도 경영을 실천하겠다. 나는 윤리적으로 마케팅을 실현하겠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의 이익과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나가겠다. 그건 좋아요. 그 방향은.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 톤을 좀 낮추는 거 그거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프로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이름 하림 가명입니다. 네, 학력은 인천 소재 4년제 졸업이고요. 국제통상학 전공을 하셨습니다. 나이는 26살이고요. 지원기업은 LG 판토스 포워딩 운영 인턴입니다. 향후 지원기업은 물류기업 해외 영업, 구매, SCM 직무에 지원하실 예정이고요. 특이사항,
지난 방송에서 CJ 대한통운 지원했다가 광탈 첨삭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알고 싶어서 다시 의뢰한다고 합니다. 보너스 첨삭 부탁드린다고. 네. 네, 그럼 하림 학생이 지원한 LG 판토스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자소서 항목이 되게 평이해요. 그래서 왜 판토스냐, 그다음에 직무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봐라. 이 분야는 마찬가지로 타 항목에 지금 자기소개서 작성할 수 있는 그 역량을 강조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본인이 그 해당 판토스 내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그 역할에 필요한 역량들을 충분히 갖춰줬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셨으면 좋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재상 중에서도 가치관, 그다음에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인성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이 이제 도전적인 목표인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재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명확하게 키워드가 도전이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가 이 도전적 측면에서 목표를 구체화하고 좀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목표를 이뤄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판토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그 간단하게 기업 소개를 좀 했었는데, 근데 이 자소서가 평이하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평이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게 물류 기업 중에서는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기업 2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글로비스랑 판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류 기업이 어떻게 보면 해외 영업이나 구매 쪽 지원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호되는 산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뢰 산업이고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최상위권에서 고려하는 그런 산업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토스와 이제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정말로 뭐 어학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당 물류에 대한 이해도까지, 그리고 일정 부분의 어느 정도의 스펙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게 해서 물류는 좀 뭐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전에 가능한 많은 업무 경험하는 목표를 세웠다. 자, 가능한 많은 업무. 대체 어느 정도가 가능한 많은 업무냐 이거지. 그쵸. 이건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부터 이게 미스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입사했을 때 인턴이지만 이런 역할까지 수행해서 어떠한 성과를 내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겠다. 딱 봤을 때 이건 인턴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리고 이 지원자가 봤을 때도 처음 가는 거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다. 그런 부분들이 보였었어야 되는데, 가능한 많은 업무라는 것 자체가 이건 인턴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도전이라는 목표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도전이 아닌 것 같고, 인턴의 의무? 인턴의 역할? 인턴이면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도전이 끝나고 나서 얼마든지 정신승리할 수 있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가능한 수준이었어. 그치. 그래서 이게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고 이 자체가 저는 도전적인 목표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꿈꿔왔던 포워딩 직무 경험할 소중한 기회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성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잡았느냐. 자, 인턴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실무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인턴을 하는 거지 거기 돈 벌러 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땡땡땡 입사 후에 처음 담당함. 자, 땡땡땡 입사 이런 얘기 하지 마. 어차피 지금 다음 넘어가면 처음 담당함 이렇게 해도 이게 입사한 거지. 뭐 다른 데 입사했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지우세요. 글자 수 낭비예요. 처음 담당한 과업을 삼국 간 거래의 수출입이었다. 한 달에 OJT 기간 동안에 퇴근 후에도 자, 태종의 SOP를 저만의 형식으로 만들고 머릿속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업무 공부에 임했다. 자, 이후 업무 습득력 적응 뭐 할 수 있었고 속도가 정확하고 빠르게 향상돼서 칭찬을 받았다. 뭐 담당할 수 있었고 뭐 이렇게 했다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애초에 목표가 높지가 않다 버리니까 뭐 새로운 시도하고 말고도 사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말 그대로 끝나고 퇴근해서 이제 말 그대로 내가 오늘 했던 일들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봤고 고민해봤다. 아니, 그런 거 고민해볼 수 있지. 사실 인턴들은 항상 다음날 뭐 할지 그게 걱정도 되고 하니까 미리미리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너무 평범한 거 아니야 이거지. 그다음 여기 맨 뒤에 보시면 뭐 시간이 지나도 초심을 잃지 않고 다양한
아니 인턴인데 무슨 초심을 잃어. 근무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진짜 이런 것도 조금 단어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갈굼을 당했다고 하니까 오늘 좀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보너스 없도록 그러니까 꼭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다양한 일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사께 여쭤봤다. 아 이거 인턴이면 당연히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도전이냐? 소재는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도전이라는 게 거의 뭐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문제야. 좀 인턴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되게 늘어났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왜 떨어졌지 부들부들 할 일은 아니라는 거네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저기 뭐야 보너스 그것도 좀 약간 그랬지만은 자소서를 보면서 아 지난번에 내가 잘 못했구나.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서 다 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또 질문하면서 많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치. 정말 네.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기회 잘 잡으셔서 또 좋은 자소서 쓰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강쌤 평가도 들어봤는데 백수 씨는 작가적 관점에서 눈에 띄는 문장 있었나요? 아까 추상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강쌤이 지적하신 것과 동일하게 가능한 많은 업무 경험 이런 거는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기존 SOP를 저만의 형식으로 만들고 이 저만의 형식이 어쩌면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저만의 형식이라는 부분이 조금 또 추상적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념해야 될 부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체력을 안 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힘을 빼야 될 때는 힘을 좀 빼고 힘을 빡 줘야 될 때는 힘을 빡 주는 글 쓰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제 짧게 그냥 넘어가도 될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야 될 부분에는 그 구체성을 딱 실어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량 안배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직무와 관련해서 유사한 경험을 좀 가지고 있을 때 이 정도 경험을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더욱더 정교하게 본인이 해당 분야에 더 특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이 친구는 입사하자마자 바로 써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재가 좋을수록 더 정교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소재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더욱더 지식적인 측면이라도 본인이 해당 직무에 부합된다라는 점 이제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하시면서 적합한 인재다라는 모습을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네.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